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월 21일 정오인데요.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 업무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좀 납니다. 며칠 전에 찍은 걸 올릴 수도 있고 또 찍고 나면 다른 사건이 터지고 그러는데요.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냥 시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린 그 나경원, 오세훈의 자객공천도 그 며칠 전에 찍어놓은 거를 올렸는데요. 어제 자객공천이라는 말이 다시 나와서 그럽니다. 민주당에서 해괴한 나라, 해괴한 경제, 해괴한 문재인. 이게 뭐 황금박쥐도 아니고 그 요괴도 아니고 말이죠. 희한해요, 희한해. 그만둘 거냐, 이 문재인을 그만둘 건가의 문제인데요.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는 고사하고 염장을 지르는 것은 고사하고 문재인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죠. 요게예요, 요게.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고 허상도 이런 허상이 없어요. 신문이나 그 유튜브에서는 언론의 유튜브에서는 주위 참모가 문재인한테 잘못된 보고를 한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TV 여명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이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한테 유리한 보고서만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문재인의 참모라는 건 다 쓰레기니까 이것들이 선별해서 올리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지가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편취하는 겁니다. 편취. 4.15 총선과 대선은 우리 우파 쪽에서야 이념 전쟁이라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국민들은 이념 전쟁으로 안 봅니다. 우리가 이념 전쟁을 주장하고 주창하는 참칭 우파 유튜버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념 전쟁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슴 속에 감춰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그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제1요인이 뭐냐 하면 그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먹고 살고자 하고 편안하게 살자, 부자가 되자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공통점인 거죠. 좌파, 우파 다 떠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경제 문제로 갑니다. 요번에 그 4.15 총선은 물론 그 밑바탕이나 뒷배경은 이념 전쟁이 있죠. 그죠? 좌파의 경제 정책 폭망시킨 거. 우파 경제 정책 시장과 자율과 경쟁을 하자. 그런 게 우파 경제 정책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 한국당에서 경제 정책을 지금 그 공약 1호로 내놓고 2호로 내놓고 막 그러고 있죠. 그죠? 공수처법안을 공약 1호로 내놓다가 폐기시켰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격하는 입장이죠. 문재인의 경제는 재앙이었고 망쳤다. 공격하는 입장인데 쟤네는 이제 다른 걸 파고들고 있죠. 지금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있죠. 쉽게 말해가지고 쟤네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게 뭡니까? 와이파이 무료로 쓰겠다. 무료로 쓰게 하겠다. 그건데 그냥 제게는 강론으로 들어가고 우리 쪽에서 총론으로 들어가고 있죠. 우파나 한국당에서는 특히 그 나중에 다 강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총선 정책이 그냥 문재인 정권 타도만 외치면 돼요. 정권 심판만 외치면 돼요. 국민들 그렇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크게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쟤네가 민주당에서 1호로 내놓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와이파이 정책은 저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죠? 와이파이 정책 1호 요새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터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정의롭다 해가지고 공정과 평등한 분배를 갖다가 와이파이로 정책으로 넣어놨죠. 저거는 날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와이파이 정책 내놓기 전에 조국이를 구속시키고 조국이를 한 30년, 300년 살게 하는 것이 와이파이 정책보다 더 정의롭다 하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쟤네는 와이파이 정책 1호를 잘못 내놨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죠? 공정과 평등을 말하려면은 와이파이 정책 가지고 조국 사태나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덮을 수가 없죠. 자, 이까지 하고 또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이 해괴한 말빨인데요.
1월 16일인가 얘가 그 문재인이가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아주 난타를 맞아버리죠. 난타를. 그죠? 문재인 극소수 지지자만 빼고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수출이 1월부터 10일까지 봤더니 5.3%가 수출이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그 다음에 어제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는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반등 징후들이 보인다.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폈다. 또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적인 공통된 예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낙관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런 미친놈이. 뭐가 더 미친놈이냐 하면요. 올해 성장은 작년보다 좀 나아지겠죠. 트럼프가 재선하고 재선이 안 되면 말입니다. 한번 전체 세계 경제가 경락으로 휩쓸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트럼프가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 하면은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대비 플러스 5.3%의 수출 증가율이 돼 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어떻게 경제 통계를 인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10일치를 인용합니까? 10일치를. 얼마나 이게 국민을 우습게 보고 지식인들을 우습게 보면은 경제 통계라는 건 최소한 분기는 봐야죠. 분기 3개월. 그다음 반기는 봐야죠. 6개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열흘치의 수출 증가율을 갖고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 자신이 잘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어떻게 열흘치의 경제 통계가 어디 있어? 열흘치의 경제 통계가. 그죠? 얼마나 지가 봐도 이 나라가 형편없고 국민들한테 뭔가를 좀 잘 보여서 총선 대표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는 것마다 다 가짜 뉴스만 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 뉴스만 문재인이가. 어디다? 거짓 뉴스에 지는지는 문재인이다. 그죠? 문재인이야, 문재인. 응? 나 이때 충격받았어요. 열흘 동안 수출 통계를 갖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 미친놈을 보고 내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게 대통령인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문재인은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쫓아내야 된다. 문재인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제 수보회에 나와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좋아졌다.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반도체가 좋아졌다. 근데 뭐야? 오늘 따고 나오는 게 뭐예요? 1월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야. 응? 어떻게 이런 통계를 이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전 국민 앞에 생중계를 하는지 그 의용방송도 문제고 지식인들이 이런 걸 갖다 비판을 않는 것도 문제예요. 방송에서. 나오면 다 잘리니까 문재인 비판하면. 1 내지 20일 수출이 마이너스로 됐어요. 반도체는 조금 늘어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뭐가 지금 문제야 여기서. 자동차, 선박 등이 부진하다. 자동차 선박 수출이 부진한데 이게 또 내가 문재인 쪽에서 산업부에들이 하는 말이 자동차 수출이 준 것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파업이고 선박이 인도되는 시점에 수출 수식으로 잡히는데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마 누가 한 달도 안 되는 거 열흘째 통계와 20일째 통계를 가지고 경제가 반전되고 있고 경제가 부흥되고 있다. 이런 미친 말을 하는 너희가 정부냐 말이지. 너희들이 정부냐 말이지. 없애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얘네가 지금 이거 언제지? 12, 16인가? 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그게 제가 매매금지라 그랬죠. 매매금지, 거주 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대출을 막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그렇죠. 이제 봄 되면 또 이사철이 될 거 아니에요. 1, 2개월만 있으면 그때부터 전세값이 폭등합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전세값은 폭등하고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전월세 값을 동결한다. 5년 동안 동결한다. 하고 있는 게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 법무부에서 5박 6일간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다. 독일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삶의 거주 문제, 이전 문제, 이거는 법으로 다스릴 게 아니죠. 얘네가 지금 평양과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는가 본데, 북한과. 중국도 이렇지 않고 소련도 이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그 전세가에 폭등되고 월세가에 폭등이 된다는 것은 주제 사실이에요. 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 시경제를 좀 다뤄봤기 때문에 정치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전세 월세가 폭등이 지금 임박해 오니까 얘네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전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매 금지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경제부서에서 할 거, 저 국토부라든가 국무총리실에서 할 거, 그러면 거시적으로 다 다뤄야 되는 건데 법무부에서 이걸 주관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데 아니에요. 그죠? 독일로 5박 6일간, 6박 8일간 출장을 보내서 독일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 동결을 갖다가 연구하게 하고, 집 빌려주는 사람의 이익을 대거 박탈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주택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료 공급을 하려 하는데 거꾸로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발상 자체가. 그래 이제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가 그러는데 전월세 5년 동결 제한은 이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보다 더한 거니까, 이 언론에서 나오니까 법무부 애들이 구체적인 법 제안을 위해 다녀온 출장은 아니었다. 또 거짓말을 해. 그럼 뭐 하러 가는데 임마. 문재인이 뭐 하러 가는데 니 쫄다고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얘네가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는 건 말이죠. 임대료, 즉 임차법이 그 2년 기간 제한을 없애버리자는 거다. 없애버리자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법무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상세히 소개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장기 임대차 보증을 통해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개정의 중요한 입법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법무부가. 그죠? 추미애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공유제, 국가토지공유제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보낸 거지, 법무부로. 문재인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 집값 못 오르게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하도 화가 나서 고고TV 여명이. 그래서 얘네들이 임대료 동결법도 고려한다. 못 올리게. 임대료 못 올리게. 그리고 올해 3월부터 5년간 임대료 인상을 못하게 하는 강제 동결법안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들이 위헌 소지를 알고 있대. 법무부에서.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헌법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파괴자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죠. 얘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문재인은. 지만 살면 돼. 지만 창창이 공산주의 사상을 착근시키면 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경제적인 문제고 이게 5년 집 동결, 5년 전월세 동결하는 것이 이거는 되는 순간에 말이 나오는 순간에 국민이 폭동을 일으킬 거죠. 완전히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독일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독일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야. 독일은 좌파 색채가 엄청 강한 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임대차 전월세 5년가나 동결을 하면 또 집 없는 사람 좋아하는데 천만의 말씀. 폭탄을 맞게 돼요. 폭탄을. 집 없는 사람은 더. 제일 좋은 방법은 강남 분당 라인. 그죠? 분당이 벌써 30년 넘었잖아요. 여기를 확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집값 안정된다고. 그래서 서울 강북도 풀어버려. 40년 된 거, 저기 놓은 거 가면 30년, 40년 된 거 싹 풀어버려야 돼. 그럼 당분간 뛰다가 없어져요. 깔아놓는다고. 얘네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정치와 법으로 따진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그 알량한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좌와 우를 떠나서 빨리 없애야 돼요. 모든 인민의, 대한민국은 국민인데 어느 순간에 인민이 돼버렸어요. 모든 인민의 삶을 박탈하는 정책이 요번에 4.15 총선 때 우리가 압승을 하지 못하면은 우파 중도가 반문재인 세력이 압승을 하지 못하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1984년에 살게 돼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